오늘은 불륜의 달콤함이 하루아침에 평생의 수치로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이면 늘 집에 들어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을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회의가 늦게 끝난다, 출장이 잡혔다, 상사와 술자리가 있다는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바쁘려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맡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단지 귀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하다면서도 묘하게 들떠 있었고 휴대폰을 만지는 손길은 점점 더 숨기려는 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아무렇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잠깐의 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밤에 그가 잠든 뒤 무심코 진동을 꺼놓은 휴대폰을 확인하려 하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묻자 그는 잠결에 눈을 부릅뜨며 짜증을 냈습니다. 왜 남의 물건에 손대고 그래? 의심할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이 저에게 그토록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와이셔츠 단추가 한 칸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분명 단정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밤늦게 돌아왔을 땐 단추가 엉뚱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하기엔 그 모습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 속에는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님을 접대했다면 회사 카드가 찍혀야 했지만 거기엔 그의 개인 카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의심이라는 불씨를 만들었지만 그 불씨를 키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히 내 마음이 예민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결정적인 단서가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려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그 종이는 호텔 예약 확인증이었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낯설었지만 연락처는 분명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날짜는 그가 출장이라고 말하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순간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듯 했지만 울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감정은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늦은 귀가 엉켜있던 셔츠 단추, 개인 카드로 결제한 고급 레스토랑, 바뀐 휴대폰 비밀번호. 그 모든 흔적들이 결국 이 종이 한 장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회식이라는 말도 회의라는 핑계도 모두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와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은 서늘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귀로 직접, 확실히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던 불안은 이제 냉혹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증을 손에 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든 은밀한 거짓을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크지만 동시에 통쾌함도 커집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어머니,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시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 오빠를 존경하던 시누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다면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을 불러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좋은 호텔을 알아봤어요. 다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시게요? 수화기 너머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웬일로 이런 제안을 다 하니?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곧이어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바쁘시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함께 여행 가시는 게 어떠세요? 좋은 호텔이라 쉬시기에 딱일 거예요. 시아버지는 의아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요즘 집안에 별일도 없으니 괜찮겠다. 라며 수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시누이는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다 준비한 거야? 진짜 가족여행 오랜만이다. 응. 오빠는 출장 중이라 이번에 참석 못한다니까 우리끼리 다녀오자. 알겠어, 언니. 너무 설렌당. 저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쯤 상간녀와 여행 계획을 세우며 들떠 있을 테지요.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시댁 식구들까지 불러들여 놓으면 그들의 모든 비밀은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목적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좋은 호텔을 알아봤다. 함께 가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라는 말로만 포장했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여행을 준비하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여러 번 걸어오셨습니다. 네가 직접 알아봤다니 믿음직스럽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꾸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묘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난다는 긴장감, 그리고 제가 직접 설계한 복수. 그 두 가지가 교차하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댁 식구들에게 목적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면 준비할 것이고, 준비하면 충격이 줄어들 것입니다. 몰랐기에 더 큰 충격, 그 충격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으로 지쳐있던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야. 나를 속이고 배신한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낙인을 찍는 무대가 될 거야. 호텔 로비는 주말 저녁이라 활기가 넘쳤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온 듯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에 놓인 화분과 조명을 보며 아이고 참 고급스럽다라며 연신 감탄했고 시아버지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이런 건 돈이 있어야 걸지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시누이는 로비 카페에서 케이크를 시켜놓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롭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온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 호텔에서 곧 벌어질 폭풍 같은 장면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모두 산책할 겸 로비로 나왔습니다. 한쪽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준비한 특별 커플 이벤트가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언니, 이벤트 하나 봐. 우리 저거 구경하자. 엄마랑 아빠도 좋지? 그래, 한번 가보자.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커플을 뽑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혹시 용기 있는 커플 계신가요? 처음에는 객석에서 몇몇 부부들이 수줍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회자의 눈에 들어온 한 쌍의 커플이 있었습니다. 아, 저기 계신 두 분, 손 꼭 잡으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조명이 스르르 움직이며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 바로 제 남편과 그의 상간녀였습니다. 둘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상간녀는 마치 신부라도 된 듯 남편의 팔에 팔짱을 끼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남편 역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되게 용기 있다. 난 떨려서 못 올라갈 것 같아. 부부 같은데? 신혼인가 봐.
그 말들은 제 가슴을 쿡쿡 찌르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우 역시요. 저 사람들 우리 오빠 아니야? 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조명 아래 달라 보이는 분위기, 그리고 설마라는 부정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무대 위의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두 분은 혹시 어떤 사이이신가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남편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간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예요. 아직도 매일매일이 설레고 행복해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라도 된 듯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행복의 그림자는 객석에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잿빛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다래졌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리더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나려다 분노를 억누르듯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눈가에는 혈관이 솟구쳤습니다. 신우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흔들면서도 무대 위에서 껴안고 웃는 오빠의 모습과 상간녀의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무대 위에서 니들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될 거다. 내가 직접 말할 필요도 없어. 너희 입으로 모든 걸 자백해라. 조명은 더욱 밝아졌고 무대 위의 남편과 상간녀는 웃으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신이 나서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가득한 커플이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에 흩어진 박수 소리 속에서 제 심장은 서늘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충격을 소화하지 못한 듯 굳은 얼굴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공연이 시작된다. 무대 위 사회자는 점점 흥이 올랐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다정한 포즈와 눈빛을 보고는 자신이 최고의 커플을 발견했다고 착각한 듯 보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은 어디서 처음 만나셨나요? 남편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였어요. 출근길에 마주쳤는데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회자는 과장되게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키스는 언제였나요? 상간녀는 얼굴을 붉히며 입가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부끄러움이라기보다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출장 갔을 때였죠. 처음에는 몰래 손만 잡고 있었는데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뿌듯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물병이 덜덜 떨려 결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흩날렸지만 그녀는 주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이미 테이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에서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사회자는 열기를 더 끌어올리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조금 짓궂게 가보겠습니다. 두 분의 첫날 밤은 언제인가요? 남편과 상간녀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닿자 둘은 동시에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합창하듯 대답했습니다. 몰래 제주도 여행 갔을 때였죠. 아, 몰라 진짜? 그 순간 신우이의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사회자는 눈치 없이 환호했습니다. 아, 역시 제주도? 로맨스의 솜답게 두 분의 사랑이 더 깊어졌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다 흥분되네요. 하지만 객석의 공기는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분노에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르르 떨며 무대만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쾌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화려한 조명과 가장 많은 관중 앞에서 말입니다.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은 언제인가요? 남편은 상간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부끄러움 대신 오만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객들이 오호하고 장난스럽게 환호하며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뽀뽀해! 뽀뽀해! 뽀뽀해, 뽀뽀해. 관객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뽀뽀를 하라며 부추겼고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간녀는 수줍은 척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폭발음처럼 소리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 집안 망신아!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무대와 객석을 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컵이 튀어오르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해? 네가 우리 성을 달고 사는 놈 맞냐?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고 관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들 부부가 아니었나 봐. 헉! 뭐야? 불륜이야? 큰일 났다, 큰일! 신우이는 이미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객석 여기저기서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옆자리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자기들 입으로 모든 죄를 토해냈고 시댁 식구들은 알아서 응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살벌했습니다. 무대 위 두 사람은 비로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상간녀는 객석의 싸늘한 눈빛을 느낀 듯 웃음을 거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시댁의 분노와 객석의 웅성거림은 돌이킬 수 없는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나 무대 위로 달려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분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이년아,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켜놓고도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웃음이 나와? 그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무대 바닥으로 그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상간녀는 갑자기 머리통이 잡혀 뒤로 젖혀지자 비명을 찢어지듯 질렀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파요. 나요. 발버둥치며 손을 휘저었지만 이미 머리카락은 신우이의 소나기에 엉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녀를 무대 바닥에 질질 끌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긁으며 끼익, 끼익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 머리채 잡혔어. 아이고, 꼴 좋다! 무대 위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다가서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폐륜아! 네가 우리 집을 다 망쳤구나!
저 옆에 애랑 뭐가 어쩌고 저째? 남편은 뺨을 맞고 휘청거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 상간녀는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치마가 말려 올라가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급히 가리려 했지만 이미 여러 관객의 휴대폰 카메라가 그녀를 찍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번지고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방금 전까지 신혼부부라 자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고통과 수치가 뒤섞인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제발 놔달라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그러나 신우이는 더 세차게 머리채를 당겼습니다. 사람들 다 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네가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꼴인지 직접 보라고. 관객들 중 몇몇은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혼부부라더니 완전 개망신이네. 오늘 재밌는 공연 본다야. 상간녀의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무대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맨발이 된 채 무대 위에서 끌려다니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땀과 눈물, 번진 화장이 뒤엉켜 얼굴은 더없이 추잡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저절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만들었던 가짜 행복의 무대는 이제 진짜 수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채가 헝클어지고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얼룩진 얼굴로 상간녀는 비틀거리며 무대를 뛰쳐나갔습니다. 구두 한 짝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로비 바닥을 내달리는 모습은 더없이 비참했습니다. 호텔 손님들이 혀를 차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휴대폰을 들고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무대 위에 남겨진 남편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객석의 싸늘한 시선 앞에 버티지 못하고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무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추락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이미 수많은 휴대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객석의 젊은이 몇 명은 아예 실시간 방송 버튼을 눌러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휩쓸었습니다. 호텔 이벤트 불륜 커플. 영상에 붙은 제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단번에 끌어당겼습니다. 수천 개의 조회수가 단숨에 쌓였고 댓글은 눈 깜짝할 사이에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 신혼부부 이벤트에서 불륜 폭로라니 천벌이 따로 없네. 불륜의 끝은 망신이지. 저 정도면 두고두고 놀림감이다. 저 여자 평생 고개 못 들겠다. 한 장의 캡처 화면은 특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상간녀가 머리채 잡혀 무대 바닥에 끌려가는 모습. 치마가 구겨지고 맨발로 버둥거리는 그 모습은 그대로 추접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짤방으로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이제 회식 자리에서 저 짤 안 나오면 섭섭하겠다. 교과서에 불륜의 최후 챕터로 넣어야 해. 그야말로 전국구 굴욕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단순히 한 집안을 망친 여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남편 역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존심을 중시하던 그가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무릎 꿇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손댈 것도 없다. 세상 그 자체가 너희들을 벌하고 있으니까. 호텔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 맨발로 달아난 상간녀, 무릎 꿇고 고개를 떨군 남편, 분노로 소란스러워진 시댁 식구들과 웅성거리는 관객들.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쏠려있던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짧은 발걸음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공기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 발소리에 움찔했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한가운데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서늘함이 뒤섞여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히 박혔습니다. 부부라고 했지.
그 한마디에 객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니들 입으로 다 자백했어.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언제 잤는지, 몰래 어디를 갔는지. 하나하나 스스로 떠들었지. 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니들 스스로 무덤을 팠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도망친 방향을 초조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말을 끊어냈습니다. 미안. 지금 이 순간에 미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장면이 이미 영상으로 남았어. 네가 아까 무대에서 했던 말처럼 니들한테 오늘은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평생 악몽으로 살아. 이 여행은 너희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남편을 더 옥죄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며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잠시 무대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끼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치를 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시누이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시아버지는 그를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붙잡아 보려 했지만 내 아들을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저놈이 우리 집안을 버린 거다라는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 앞에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호텔 이벤트 불륜 커플 영상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회의실 뒤편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는 그를 매일 죽이고 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대기발령을 받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꺾였습니다. 상간녀의 몰락은 더 빨랐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다니는 장면은 짤방으로 편집되어 불륜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수없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마트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쏘아대는 눈총은 칼날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호텔 무대 위에서 부부라 외친 신혼불륜이라는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굴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륜은 은밀할 때만 달콤합니다. 남몰래 속삭일 때만 달콤한 거짓을 꿀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추악한 족쇄로 바뀝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대가, 그 값은 달콤함보다 훨씬 쓰디쓴 법입니다. 그들이 부부라고 외쳤던 그 무대,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의 선언은 이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치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대가 아니라 불륜의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 이야기가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쾌상 쾌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